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루마니아가 K2 전차를 도입하는 이유는 K9 자주포 때문이 아님, 이런 주제와 일본이 6번째 모가미급 포위함을 취역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도입하기로 한 인도 정부의 결정을 군부와 방산업계에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루마니아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한다는 사실을 한국의 국방부 장관에게 확인해 줬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제 남은 다음 한국산 무기 도입은 K2 흑표 전차가 될 것 같습니다. 왜 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또 어떤 분들이 김칫국을 마신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봐 그런데 사실은 확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루마니아의 국토가 약 65% 정도가 산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이 한국과 아주 흡사한데 거기다가 루마니아는 도로교통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제 M1A2 전차가 좋다고 소문나가지고 훈련을 해봤는데 도로와 교량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전차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미제 전차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현실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2A7 전차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국산 K2 전차가 기동성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해본 결과 이웃나라 폴란드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산 K2 전차를 시험용으로 들여다가 시험을 했는데 아주 만족해 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루마니아도 현금을 주고 전차를 도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현지 생산 또는 기술 도입 이런 거에 대한 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한국의 기업들이 루마니아의 도로, 교량, 고속도로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루마니아도 철도 같은데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의 참여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철도도 한국산 철도가 여기저기 은근히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가성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한국산 K2 전차가 산악지형이 65% 정도 되는 루마니아에서 작전을 하는 데는 아주 맞춤형으로 제작되어 있다는 겁니다. 루마니아의 산악지형은 주로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고지대에서 아래를 향해서 전차를 앞을 낮춰가지고 하향 사격을 하게 돼 있는 K2가 아주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산악지형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강도 많습니다. 자체 도하 능력이 있는 K2는 마치 루마니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안성맞춤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데 도입 결정을 발표하기에는 몇 가지 남은 사항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산과 언덕, 그다음에 구릉이 많은 루마니아 지형 특성상 비가 많이 오거나 또는 봄, 가을 이럴 때는 진창길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그런 진창길에 진격을 한 게 K2 전차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루마니아 국방부는 아주 만족해 했다는 후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이런 특성상 독일과 영국, 프랑스가 자국산 전차를 들이대지는 않고 있지만 영국은 장갑차 부분에서만큼은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를 견제하면서 자국산 장갑차를 루마니아에 납품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루마니아는 한국산 천무 그리고 천궁2 방공 미사일을 도입하기 위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K2 흑표 전차를 도입 결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소식은 일본이 6번째 모가미급 포위함 아가노를 취역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이 옛날 같으면 정말 부러웠지만 이제 한국도 다양한 함정들을 직접 건조하기 때문에 부럽거나 그렇진 않지만 탑재하는 장비나 센서들을 좀 더 품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인도 정부가 미국의 스트라이커 장갑차 도입을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인도 군부와 방산 업체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는 자체적으로 장갑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투자를 했고 연구를 했고, 그리고 고지대에서 시험을 해서 인도군이 만족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 장갑차의 생산에는 하나의 참여도 있었다는 사실을 과거의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정부가 인도군이 만족해하는 고지대 기동 성능과 전투 능력을 무시하고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그 이유를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미국산이지만 생산 베이스는 거의 다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 부분이 캐나다로 가는데 우리가 왜
캐나다에 이익을 줘야 하는가, 왜 우리가 희생돼야 하는가, 이런 논리로 지금 인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스트라이커 장갑차 도입이 순조로울지 또는 어떤 변경이 있을지에 대해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